2024년 말 소상공인 김 씨는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코로나 여파로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와 대출이자는 계속 쌓여만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김 씨는 3개월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소상공인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은 늘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소상공인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이 협력해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효과가 확인되면서 2025년부터 전국 주요 법원으로 넓혀진 제도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개인회생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데 패스트트랙은 단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변제율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20%를 갚아야 했는데 패스트트랙은 15%만 갚으면 됩니다. 1억 원 빚이 있다면 2천만 원 대신 1,5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2025년 달라진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상 환자 신용회복 기간이 대폭 단축됐어요. 변제 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됩니다. 예전에는 변제를 완료해야 신용회복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1년만 성실히 갚으면 바로 대출이나 카드 재진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최근 2년 내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무 규모인데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까지 포함해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변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필요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0만 원, 2인 가구는 월 250만 원, 3인 가구는 월 32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3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실성입니다. 악의적으로 빚을 늘렸거나 재산을 숨긴 적이 없어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 재산 목록과 가계수지표, 채권자 목록, 최근 3개월 소득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류도 필요해요.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장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영업허가증,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급여대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서류로는 안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스캔해서 PDF로 변환해야 해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데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진행 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알려주거든요. AI가 1차 심사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신청과 접수입니다.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요. 2025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 20만 원과 송달료 4만 원, 총 24만 원이 필요해요. 2단계는 서류 심사인데 접수 후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1차로 검토하고 자격 요건 확인, 서류 완전성 검토, 채무 현황 조사, 재산 현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단계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단계예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면 4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향후 3년에서 5년간 어떻게 빚을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4단계는 법원 심리입니다.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주 기간이 있고 필요하면 채권자 집회도 열립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재판부와 면담도 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5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에서 승인해주면 그 다음 달부터 변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제 계획안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율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1천만 원 미만이면 15%만 갚으면 되고요.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가액이나 15% 중 큰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5%를 갚아야 해요. 예를 들어 1억 원 빚이 있고 재산이 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갚아야 하죠. 변제 계획안을 쓸 때는 현실적으로 써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쓰면 나중에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망도 써야 해요. 음식점을 하는 분이라면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성수기에는 좀 더 많이 갚고 비수기에는 적게 갚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조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에서는 재기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생계비나 보험료 지원, 재창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교육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은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생계비 지원 300만 원과 재창업 교육까지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지사나 카드 수수료 환급도 놓치지 마세요. 최근 정부에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피지사 수수료 인하와 환급 정책을 발표했어요. 대상 여부는 결제대행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고 환급액도 계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첫 번째는 적법성,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보고요. 두 번째는 성실성, 정말 성실하게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형평성, 채권자들과의 이익 균형을 맞췄는지 봅니다. 면담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채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요? 가족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집을 하던 김 씨는 1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피해를 제대로 증명하고 배달앱 매출 증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20% 변제율로 2,400만 원을 5년에 걸쳐 갚기로 했고 지금 2년째 성실하게 갚고 있으면서 매출도 30%나 늘었어요. 성공하려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둘째,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이세요.
넷째, 구체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세요. 다섯째,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거나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명확한 사업 계획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100% 성공 보장이라고 광고하는 무자격 상담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법원이나 공식 기관, 공인된 전문가 자격을 확인한 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하는 게 권장됩니다. 신용등급은 얼마나 회복되나요? 2025년부터는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약 2년에서 3년 내에 정상 신용등급으로 회복됩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주나요? 본인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단,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예외예요. 오히려 가족이 복지나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나 카드를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니까 그때부터 대출이나 카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상환 기간 중에 매출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해 줍니다. 동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현황은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기지원센터에서 재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전에 새출발 기금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은 1544-9673이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 대한변호사협회는 02-3476-4000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나 내 손안의 법원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24시간 AI 챗봇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꼭 자격을 확인하시고 수임료를 미리 협의하세요. 그리고 개인회생 처리 실적도 확인해 보시고요. 100%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받기 전에는 채권자별로 채무 금액을 정리하고 최근 3개월 수입 자료와 사업 현황, 재산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드실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특히 복합 지원 프로그램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